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이기도 한데요. 이게 저 국무회의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내란 의원들 있잖아요. 윤석열 임명한 사람들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봐봐요. 총리하고 대통령만 일하는 거예요. 원래 토요일에 지금 골프 치러 가야 될 시간이었는데 지금 잡혀온 거잖아. 아니 세상에 토요일날 국무회의 하자고 부르는 윤석열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있을 거예요.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이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직접 비교를 하고 체험을 해보는 게 지금 이 정부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아니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건 의미 없고요. 그냥 와서 머릿속나 채우고 있어 의사 정족수나 채우고 있어 니들은. 그러니까 저게 지금 한 장의 사진에 동상이몽이 있는 거야. 저 장관들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나는 장관 누구인- 내려오고 싶다가 첫 번째일 거고.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총리하고 대통령만 지금 일하고 싶은 신났죠.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빨리 인준시켜. 저 장관들 빨리빨리 막 들어오게 해야죠. 자, SNS에 이성훈이라는 분의 SNS인데 한번 읽어봐요. 나라에서 25만 원 준다고 나라 망한다고 하는 것들은 계엄 때는 나라 걱정 안 됐던 거야? 와, 진짜. 딱 그런 거죠. 예. 맞아요. 그 나라 망한다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국가가 아주 뾰족한 방법이 딱히 없으니 이거라도 하겠다는 것이 25만 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들 망하는 거는 왜 걱정을 안 하고 저렇게 나라 망하는 걸 걱정을 할까요? 본인들 망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게 힘들어 이제 죽겠는데. 가스라이팅 돼서 네. 계급 투표를 못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있잖아. 실제로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쥐뿔도 없는 사람이 박수영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나라 걱정하면서. 그쵸. 건전 재정해야 되는데 맞아. 뭔 25만 원이냐고. 네. 그러면서 조용히 신청은 한다. 자, 지금 현재 그다음 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입니다. 야. 지금 그러네요. 17개 부처 장관 후보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 방패가 쫙 있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창과 방패인데 창이 다 부러졌어요. 어. 비실비실한 창과 그죠. 아주 튼튼한 방패. 좀 쉽게 표현하면 저쪽이 우려했던 거기도 한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개헌 빼놓고 다 할 수 있어요. 개헌 말고. 개헌 헌. 말고 개헌. 그쵸.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 다음 게 땅 짚고 헤엄치기. 청문회 이거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소수야당 누구들만 하는 거야 소수야당. 무기력 소수야당. 누구들 이 소수야당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왔었잖아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대통령만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만 되면은 못할 게 없다. 그런데 만약에 한 1년 동안 그 개혁들을 못하면 나중에 민주당이 심판받는다니까. 맞아요. 잘하실 것 같아서 별로 걱정 안 해요. 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차갑게 식은 TK. 국힘 느그는 더 망해야 정신 차릴. 못 차려요. 못 차리니까 그냥 안 끝냅시다. 저게 그냥. 조선일보 마음의 소리일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지금 아까 여론조사에도 보셨지만 거의 70% 육박합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도. 본인들이 소유권 주장할 거야. 이재명은 우리 지역 출신이요. 이렇게. 안동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이제 뭐 아파트 36대 추가 도입 백지화 될 듯 올해 사업비 전액 삭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미친데 기대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파트는요 미국에서도 지금 사양기여서 안 쓰는 과정이거든요. 저걸 왜 우리가 수입을 합니까? 저 유영훈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에요. 아파치 대신 첨단 드론 전력 도입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언론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세계 국방력 5위 차지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국방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지금 도입 안 할 때가 돼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미 36대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게 동북아에서 헬기 전력을 동북아 최강이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공격 헬기가 노출되는 위험도 너무 늘었고 그리고 드론이 배치가 되면서 공격 헬기가 없이도 비슷한 수준의 지상 지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파치를 도입을 하는 것보다는 첨단 드론 전력을 도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어떤 미라한 뚱땡이 새끼 하나가 러시아하고 관계를 말아먹는 바람에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을 해버리는 바람에 소형 드론 같은 게 운용에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신속하게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2006년 이라크 프리덤 때 아파치 32대가 동시에 떴다가 30대가 중파손을 당하고 한 대가 격출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미군도 아파치를 단독 작전을 쓰지 않고 A-10 같은 거 공격기가 들어갈 때 뒤에서 이제 후방 지원하는 역할로 하고 아파치는 후속기 계획도 없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를 보고 아파치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이미 갖고 있는 LAH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멈티라 그래서 헬리콥터가 이렇게 쭉 가다가 헬리콥터가 드론을 쏴요. 그냥 축축 쏘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멸종된 공룡 같은 새끼들 진짜 정신 나가가지고 지금 국가 국방예산으로 뭐 국민 지원금 줬다고 이 또라이 같은 새끼들 아주 그냥 그러니까 난 이세를 아우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언론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언론이 기득권을 대변하는 짓거리들 하니까 저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다음 표 한번 볼까요? 미국의 수입 상위국 비중 변화 해가지고 한국이요. 윤석열이가 미국을 얼마나 빠졌습니까? 한국이 지금 7위에서 10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위 멕시코가 1위, 중국이 지금 2위였다가 3위로 내려앉았고요. 캐나다가 바로 인접국이잖아요. 3위였다가 2위로 올라갔고, 근데 한국이 지금 7위였다가 10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 뭐 군사 동맹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경제에는 자기 나라 위하는 게 최고의 정부인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 급하게 파견된 상황이기도 하고 얘네들은 지금 이런 거잖아요.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주네 안 만나주네. 관심이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가 뭐 미 문화원 방화 사건에 뭐 연루돼 있어서 미국을 못 간다더라 했더니 알고 봤더니 미국 가서 변호사 따고. 아 진짜 대한민국 그거는요. 아 약이 없어요. 약이 얘네들은 그 나중에 이제 트럼프 만나고 오잖아요. 그러면 푸틴 안 만난다고 지랄할 거야 아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난리 난 이재명 대통령 양육비 선지급제 시작. 그러니까 양육비 이제 서로 이혼해가지고 예를 들면 남편들이 양육비 줄게 했는데 안 줘. 그래가지고 소송 붙고 해도 소송해서 줘도 안 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정부가 국가에서 먼저 먼저 주고. 주는 걸로. 요거 정말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공약입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양육비 문제 같은 거 이제 많이 부딪히는데 사실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자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여자가 양육비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있을 수 있지. 양육비 문제는 남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남녀 갈라치기로 쓰는 거고, 그리고 한 명이 줘야 되는데 한 명이 경제적 능력을 망신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경우에 양육비를 안 줘? 저 새끼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네. 이렇게만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정말로 파산지경에 있어가지고 양육비를 못 줘. 근데 그 사람한테 받아만 하고 있으면 이게 국가의 역할을 맞아. 하는 거냐고요. 먼저 국가에 주고 그 사람이 나중에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우리가 받아올게. 네. 이게 실질적이고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비슷한 맥락이 이번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비탄감해주는 이야기를 그렇죠. 대통령이 예, 한 예. 24분 안에 나온다. 예, 예. 근데 난 너무 감동받은 거야.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공감을 했는데 일부는 있겠죠. 극소수로 돈 있는데 안 내는 사람.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진짜 딱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면 은행 거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은행 거래가 안 되니까 알바도 힘들어서 맞아요. 그렇게 한 7년 살아보셨어요? 살아보실래요? 이야기하는데 그거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나는 착실하게 갚았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은 코로나 때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국가가 돈을 대줬는데 한국만 돈을 빌려줬다 이거잖아요. 받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사회의 도움과 혜택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입의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국가가 백업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돌아가게 하자는 거는 이거는 자본주의 논리하고도 어긋나지 않는 이야기고 제가 200번, 30번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니 대한민국이 위험할 때 국민들은 피를 흘리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금을 갖다 팔기도 하고 오만 걸 다 하고 심지어는 여의도에서 군대를 맡기도 하는데 국가가 위험한데 국민이 위험한데 국가는 왜 뒷짐지고 서 있냐고. 그러려면 다음번에도 국민한테 도움 요청하지 마. 그럴 거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게 아주 몸에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약자에 대한 어떤 시각. 본인이 경험을 해봤어. 그래서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야, 거죠. 멋있어.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비유를 드는데 딱 설득이 됐던 게 뭐냐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7년 동안 빚 안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7년 뒤에 맞아요. 정말 바뀌자. 7년 뒤에 토론 정말 시간 바뀌어요. 아니고요. 토론 시간 아니고 요것도 하나 있어요. 지금 아마 4.5일째는 아마 임기 내에 할 것 같은데 직장일 10명 중 9명 주 4일 근무제 찬성. 근데 저게 옛날 사람들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야 그러면 기업들 손해 보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AI나 로봇이 대신 일해주는 시대가 그렇죠. 됐잖아요.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문제는 근무 날수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생겨요. 나누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핵심 뭐냐면 주 4.5일이나 주 4일 근무제를 하면서 월급은 줄지는 않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럼요. 예. 일부는 월급이 조금 줄더라도 주 4일 근무하겠다고 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이 체감됐을 때 처음에 왜 주 5일 근무제도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했던 사안 중에 네.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토요일 날 일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사람이 자영업자 빼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개업한 의사들도 요즘은 상당수 자체적으로 4.5일제나 4일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 2명이 동시에 개업을 해. 예전 같으면 사실 우리나라 주 5일제가 가장 늦게 도입된 데 의료계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예전처럼 예전에야 사람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장비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도 훨씬 좋아지고 또 짧은 시간에 동일한 효율의 업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필요가 별로 없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마치 주 5일제 도입될 때 주 5일제 도입되면 나라 다 기업 다 망한다 이놈들아 했던 그분들이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나라 다 망한다라고 하고 있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맞아. 주 3일제 도입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언론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 아주 일부 한두 개를 가져와서 한국 떠난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이게 중대재해법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목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건강해야 회사도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강훈식 비서실장의 SNS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저렇게 말하지는 않았죠. 잠깐만 저는 본인은 안녕해 보이지 않던데. 저는 건강하게 잘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겠습니다만 정말 잘 있습니다. 원래부터 비서실장이었던 것처럼 일한다고 했는데 복귀해보니 처음 보름 정도는 시차 적응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하고 시차. 국회의원일 때는 보좌진들이 잘 나온 사진만 골라서 올려준 거구나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네요. 말의 무게와 책임의 무게를 넘어 제 몸무게와 표정, 안색까지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단정하고 신뢰감을 드리는 비서실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기서 키포인트는 자기 사진 중에 보좌진이 잘 나온 것만 올려줬다라. 실제로 지금 저게 화제가 됐던 게 맞아요. 잠깐만 저건 돌비 뉴스가 아니라 좀비 뉴스 아니야? 임명 한 달도 안 됐는데 수척해진 비서실장 무슨 네. 일 이렇게 여기에 대한 이제 본인의 답인 거고요. 자 이제 윤석열 구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경향 만평입니다. 자, 서울구치소 내란 특검 구속영장 청구하니까 다시 온다 방치호야. 자 뭐 한독수도 오나요 이렇게 묻고 있다는 실제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이면 밤늦게 또는 네, 목요일 새벽이면 들어가겠죠. 재입고된다. 네. 서울구치소면 의왕이죠. 그렇죠 우왕. 참 웃겨. 의왕에 왜 서울구치소가 있냐고.
왕. 자, 그다음에 박순찬의 만화 시사입니다. 탈옥의 최후 해가지고 지금 야, 제 앞에 말을 몰고 가는 사람이 지기현이네요. 그러니까 깨알같이 지금 등장을 했어요. 진짜.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얼굴 일단 저는 알아보게. 모르겠어요. 역시 화백님들은 얼굴 특징을 잘 잡아서 그리시네. 저거 옛날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저거 카우보이. 뭐라고 해야 되죠? 올가미. 올가미를 아, 탁 아닌가요? 던져가지고 예. 목을 채는 거. 저기서 목에 탁 걸리는 순간 말에 떨어지는 거잖아. 오라. 그렇죠. 오라를 받으라. 아 오라인가요? 저 한 장에 저 만평 하나에 굉장히 그 뭔가 속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아, 맞아요. 지금 복장도 그 찜질방 복장 그대로잖아요. 그러네요. 쓰레빠 신고. 아. 네. 자, 아니 다음. 그냥 총을 쏘셔도 되는데. 다음 윤석열이가 토요일 날 특검 출석을 할 때요. 한 뭐 2, 30분 늦을 수도 있다고 했어. 처음에는 10시까지 가겠다고 했어. 근데 실제로 9시 1분에 도착한 거야. 쫄렸네. 떨려가지고 그때 MBC 썸네일이고요.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저 옛날에 공공의 적에 산수. 공공의 적에 지금 산수 발로 뻥 차면은 의자가 뒤로 치고 갔다가 맞아. 다시 막 이렇게 왔다. 걸어서 오면 그 장면이랑 비슷했다. 아, 이게 딱 사실 근데 이게 여러모로 이게 딱 맞아요. 이게 저는 이거를 보고 다른 데서 윤석열이 초동이가 됐다 이렇게 표현했죠. 초롱이. 그 저기 뭐지? 문신하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마동석 나오는 맞아요. 거기 범죄도시. 예, 범죄도시에 나오는. 범죄도시 초동이가 된 꼴이다. 필요할 때마다 특검 필요할 때마다 끌려 올라가야 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일반적인 사건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건은 두목이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5,200만 국민 앞에서 범죄를 딱 저질러버리는 바람에 두목을 패가지고 밑에 애들이 나오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불려 나오고 하게 될 텐데 이럴 때마다 왔다 갔다 피곤하게 며칠 날 나와라 그냥 입고 시켜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지 뭐. 지금 그러니까. 그 양상이에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고분고분해진 것도 있고 윤석열이가 조은석한테 한번 이렇게 좀 허세를 좀 부린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야 출석 시간이 무속과 관련이 있지 않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가 시킨 대로 하면 못해. 그렇지. 그런 느낌이었는데 맞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고등 법원까지는 정확히 9시에 들어왔대요. 아. 야, 네가 오라면 내가 가는 사람인 줄 알아? 그렇지, 9시까지 그렇지. 절대 안 가. 그런데 갈게. 일부에. 그러니까 검찰 생활 내내 조은석한테 이제 조은석은 완전 엘리트였고 윤석열이를 그래서 중앙지검장이나 총장으로 쓰면 안 된다는 반대가 많았던 건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되면서 입장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 검찰총장 되니까 조은석도 검찰을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입장이 바뀌었다. 자 여기까지. 그다음에 문소계회님 이분은 참 X의 스타시죠. 심우정, 지기현 그 새끼를 진짜 무서운 새끼. 잘 나가던 애일수록 풀려났다 다시 들어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면서 반바지 차림에 휴가 계획이나 세우면서 즐기다가 경호원도 없이 제일 더울 때 재구속되도록 만들다니 진짜 잔인하다. 지기현하고 윤석열은 한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유를 맛보자. 나 윤석열이가 했던 말 진짜 지금도 성질나는 거 있어.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서 사람은 그 감옥에서 맞아요. 배울 점이 네. 많다. 와. 배울 점이 많다고 하니까 좀 더 배우시라고. 그렇지. 좀 더 배우시라고. 곧 들어가시겠네요. 네. 네. 인생이 무엇인가도 좀 배우시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구 양승태 생각하고 뭐 그랬다고 막 그랬다면서 그랬잖아요. 많이 생각하시게 되실 네. 거예요. 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표지석이 있는데 거기다가 40대가 내란 대통령 윤석열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그 라카로 이렇게 글자를 박아놓은 거예요. 이 검찰에 송치됐답니다. 저 이거- 무죄입니다. 아 그렇죠. 무죄해야지. 어. 지금 내려면 공범 되는데 저 표지석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음, 아 40대 화이팅. 지금 재물 손괴 혐의로 저건 지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지우려면 지울 수 있을 텐데. 뽑아야죠 저걸. 그렇죠. 네. 저기에 일단은. 대해서 판례가 재밌는 게 많긴 한데 지울 수 있으면 열심히 지우고 뭐 자, 그다음에 이문정 검사.
야, 저 헤드라인 멋있었어. 난 검찰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 멋있다. 부른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원래 말은 나는 원래 검찰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면 장례 치르는 장의사라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었거든요. 장의사네요, 그다음. 장의사. 장의사가 더 좋네. 고쳐 쓸 수가 없어. 예. 근데 이문정 검사는 저는 이 검찰 내에서 이문정처럼 표현을 해왔던 사람은 거의 유일하잖아요. 맞아요. 그 저런 목소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게 더 그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계속 유지가 되어온 측면이 있죠. 진짜 고마운 분인데 저러다가 또 이문정 검사가 처음에 출근하던 날 검찰이 안 바뀌면 뭐 해체 수준의 개혁이 뭐 있을 거야 얘기하니까 그러면 검찰을 유지하라는 소리냐라고 악플을 다시더라고. 동부지검에 처음 출근한 지검장이 네. 난 니들 해체하려고 왔어 이렇게 말 못하잖아. 그냥 그 예. 사람들 그 밑에다 댓글 다한 사람들은 그냥 속알레기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 본인이 조금 그 뭐라 해야 돼 약간 좀 돋보일 것 같으면 아무 말이나 갖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장의사고 정의사고 비슷한 의사끼리 잘해봅시다. 이번에는 한번 작살내 봅시다. 네, 다음 자, 쓰레기 내란당의 실체. 군대도 안 간 것들이 국방을 주장하고 결혼도 안 해본 것들이 출산을 장려하고 금수저 빨던 것들이 서민을 위하는 척하며 반민주주의 짓은 골라 하는 것들이 자유를 운운한다. 마지막으로 버러지만 또 못한 것들이 인간인 척하는 게 가장 큰 문제. 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진짜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냥 아예 없어져야 돼요. 어떤 마인드도 없어요. 이제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저기 막 위헌정당 해산 심판 될 때쯤 되면 민주당이 개헌 가능성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쯤 예. 되면 자, 윤어게인 감옥에 야. 갇힌 멧돼지 윤어게인 다시 들어갑니다. 윤석열 진짜 그러니까 내란의 완성은 지금이 아니고요. 윤석열이 법원에서 무기징역 이상의 확정 판결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과정에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결과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시작이죠 이제. 가둬놓고 시작하는 거. 자, 그다음 거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이대 대법원장 등 고발 내란 특검이 있죠. 내란 특검이 지금 조이대까지 수사한다는 거예요. 맞아. 이거 진짜 중요한 포커스거든요. 사실 너무나 이렇게 말들을 안 하고 있는 문제긴 한데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게 뭐 어디서 다른 데서 방송되고 했는데 저게 왜 되게 중요한 포커스라고 하냐면 공수처가 지금까지 생기고 나서 가장 곤혹을 치는 게 뭐였냐면 수사권 문제죠. 음. 조희대를 공수처가 조사를 하다가 내란 특검으로 이첩을 했다는 거는요. 조희대가 내란과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이첩을 했으면 저거 또 수사권 문제 생겨요. 공수처가 보고 이거 뭔가를 발견을 했고 그 발견한 게 뭐가 됐든 내란 전후에 조희대가 내란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보내는 거고 특검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수사권 없다고 반환하려 가버려 이 사건은. 그 조이대도 연관돼 있는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공범이네. 되고 뭔가 그런 뭔가가 저는 그렇게까지 말 안 해서 큰일 날 공범이네. 아니요, 저는 까죽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또 이렇게 되게 중요한 포커스들이 이게 좀 있어요.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 이거 말고 조이대 말고 직위원도 넘겼다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거는 이게 원래 혁명이 딱 생기잖아요. 얘네들이 한 짓을 혁명이라고 포장해주고 싶진 않은데 원래 혁명이 성공을 하면 제일 먼저 설치하는 기관이 뭔지 아세요? 뭐야? 혁명재판소예요. 기존의 헌법 체계 자체를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는데 그 상황에서 법 질서는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노상원이 수사부 설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그거랑 식으로 할 똑같은 때 거지. 과연 누구랑 상의를 했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공수처가 특검으로 조이대를 넘긴 게 단신으로 짧게 나올 일이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지금 사법부와의 내란과의 연관 관계를 아직 우리가 언론에서 다루진 않고 있지만 특검에서 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어요. 자, 다음 이진숙이 주말에 경찰 출석했잖아요. 근데 MBC 썸네일 한번 보세요. 뒤에 빵을 그리고 밑에 가격까지. 감정이 다분히 들어있는 그쵸, MBC의 네. 썸네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진숙이 경찰 출석했는데 관련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SNS 한번 보겠습니다.
이진숙 극우 여전사, 찌질한 법카 횡령 의혹. 경찰이 3번 불러도 국무회의 등 핑계로 거부. 체포영장 발부될까 겁나 출석하면서 정치 수사라며 헛소리하니 보수 언론이 받아준다. 그자가 고발된 지 1년. 수사 치외 법권을 누렸다. 소가 하품할 작태이다. 여기 있잖아요. 국무회의에 방통위원장은 안 와도 됩니다. 근데 야 국무회의니까 못 나가 해놓고 경찰이 나오라는 것보다 더 늦게 나갔어요. 약간 윤석열하고 비슷해. 그런 상황에서 안 나가면 또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가긴 나가서 자기는 법과 유행을 안 했대. 근데 보면 여러분 빵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단란주점도 있고요. 있고 막 맞아요. 호텔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어. 이진숙은 진짜 내가 윤석열보다 싫어하는 건 유일해요. 이진숙. 나 캐릭터가 나 도대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매운 거, 신 거, 단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저렇게 썩어버린다. 아니 근데 두목은 윤석열보다 싫어하는 사람 다 여자입니다. 또 누구 있어요? 또 누구 있는데? 김건희? 아니야. 나는 순위가 있어. 한 번씩 해봐봐. 지금 내가 봐. 제일 싫어하는 게 이진숙.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이 순서야. 이 아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거는 김건희. 음. 그다음 윤석열. 그다음은 몬스터. 그 밑에 티라노사우루스. 한참 내려가면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겪어본 캐릭터들 중에 가장 악랄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진숙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뭐래도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해놓고도 너무 뻔뻔하게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말인 게 눈에 딱 다 보이는데도. 아니 근데 이거는 이쪽 당 애들은 패시브 스킬이야. 안 장착하고 있는 애가 없어요. 근데 여기 최범님, 마차님은 있잖아요. 자기보다 예쁜 여자 싫어합니다. 이진숙은 안정에도 없어. 맞죠? 저 순위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일 싫은 게 한동훈, 그다음 주진우, 그다음 윤석열 이렇게 가요. 그래요? 네. 의외로 윤석열이 순위가 낮네. 저는 왜냐면 한동훈이 너무 윤석열도 김건희도 이미 한풀 꺾였거든. 꺾였으니까. 얘네들이 이미 내 발 밑에 있어. 근데 나도 밟으면 돼. 근데 지금 나머지 그 이야기한 2명은 아직은 나보다 힘이 좀 센 것 같아. 저는 약간 그 사이쯤에 이준석.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봐요. 제일 싫어하는 순위를 한번 써봐요. 한 줄에 한번 쭉 써봐요. 1, 2, 3, 4, 5 해가지고. 자, 이진숙 어쨌든 간에 그런 캐릭터라면 이진숙은 극우들한테는 환영받는 캐릭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진숙이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했다는 말을 계속 언론에 흘리면서 나는 여전사야 이 얘기 하고 싶은 거고 오늘 그 과방위에서 방송 3법 일단 과방위 통과했다. 네. 그리고 자 현수막 맞죠? 진보당입니다. 간염 군면제 주진우 의원 음주 현장 목격 제보 바랍니다. 아 이거 진짜 역삼동 언니들의 협조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부산이 청담동. 부산에도 먹었을 거 예.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아니 여기 제보는 뭐 역삼 쪽에서 어디서 할 수 있는 맞아요. 거니까. 또 아니, 저기- 해운대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보통 저런 게 이렇게 교통사고 목격자 제보 바랍니다 이런 건데 이렇게 맞아. 범죄 목격자 뭐 이런 건데 맞네. 그치 간염으로 구면제 됐는데 요거랑 음주를 비슷한 한다면 건데요. 저 그 정의당 권영국 후보 있잖아요. 네. 그분은 야 정치 좀 뭐랄까 멋있게 하더라. 뭐냐면 바로 옆에 영등포구잖아요. 네. 영등포구에서 권영국이 찍은 5천 명을 찾습니다. 안산에도 못 그분들하고 네. 모임하겠다는 네, 거예요. 안산에도 안산에서 권영국을 찍은 3천 몇 명 찾습니다. 와. 멋있더라고. 자, 정의당이 권영국 대표를 중심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민 의문의 거액 그리고 이태원 참사 현장에 그 금액을 들고 가는 장면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걸 끼고는 이러고도 거예요. 남을 거다 이런. 설마 여기 오겠어? 돈 숨기기 여기 가장 안전. 아 이러고도 남을 놈 이런 거죠. 네, 그렇네요. 자 다음 지금 국민청원 순위 아까 지금 이지은 위원장이 싫어하는 인물 등장합니다. 자, 지금 국회에 청원이 있었잖아요. 1등, 2등이 윤석열이었어. 탄핵시키라고. 이준석이가 지금 60만 넘으면서 2등 올라왔네요. 정말 대통령도 되기 전에 큰일했네요. 2등이네. 너 많이 컸다. 그런 것이 지금. 야 정말 이준석 지금 저 아마 어떻게든지 국회 윤리위가 열릴 것 같긴 해요. 열리긴 해야죠. 열리겠죠. 네, 네, 60만이 열리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하면서 할수 대선 토론회 생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요. 진짜 사람 아니 너무 진짜 충격적이었어, 진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 바로 전에 네. 이재명 대표님한테 그 이야기를 막 했잖아요. 네. 관련된 이야기를.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재명 대표님도 자기 형이 어머니한테 한 이야기를 그대로 리피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욕을 당신이 개발했다면 이런 모욕을 해놓고 자기가 한 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따라한 거니까 또 괜찮대. 그거는 맞아. 또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이긴 있대요. 머리가요. 아니 그리고 이준석이 한 얘기를 그대로 그 다음 날인가 그 국힘의 선거운동원이 애한테 했다가 그 아버지가 노발대발해가지고 바로 아니 고소됐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 중범죄잖아요. 그거 완전, 예. 중범죄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 중학생한테 그 미성년자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성추행인데. 예. 싫어. 근데 그거를 갖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준석은. 어. 더 어린 애들도 네. 봤을 텐데. 자, 이준석 어떻게든지 지금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네, 축하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오늘 출국 금지당한 김성교 어제죠. 깜짝 놀랐대. 사람을 잘못 봤다 발칵 지금. 한선교라는 거예요. 김성교.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게 있어. 국민의힘 계열은 한결같아요. 군수나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그냥 지역 토예요, 토. 거기다가 윤석열이가 검사 여주지청장 할 때부터 뒤 봐주면서 그 있잖아요, 개발 분담금 뭐 영원, 뭐 공지구 개발에 농지였던 거를 허가해줘가지고 100억 좀 벌게 만들어줘. 얘는 내가 봤을 때 국회의원직 저는 잃을 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처벌 법적 처벌 네, 잃을 받아야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또 결국 또 그 최은순의 ESIND 그 아파트 개발 산업 거기까지 또 다 안 파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저는 법을 하나 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뭐야 공소시효에 관한 법을 약간 좀 조절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진짜 나 진짜 아직도 내가 봤을 때 김건희가 대통령이라면요, 아주 먹거리가 아주 대한민국에 널려 있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 저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면 김건희가 진짜 대단한 게 양평 이걸 보면서 딱 느끼는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어요. 타짜. 타짜에 보면 이런 대사 있잖아요. 장난질을 칠 때 첫판부터 치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거기 당선이 아주 되자마자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냥. 취임도 하기 전에부터 바로 장난질 시작해버리잖아. 어떻게 정책을 바꿀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요. 진짜 그죠? 근데 지금 그 김건희가 되돌려 받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정권 잡으면 그냥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전에 대장동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한 말이에요. 몇십억 푼돈 받은 사람은 범인 아니다. 그때 50억 클럽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몇십억 푼돈 받고 싶다. 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거 아니야. 그 이상민 집에서 32억에 나왔다고. 푼돈이죠. 그러면 아들내미 퇴직했는갑지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어? 얘네들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정치도 양극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통 정치 스킬을 언론들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똑같아, 이렇게 정치 혐오로 모르고 가는데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세력이 많이 다르다고. 네. 이진희 위원장 지금 저 정치권 들어와가지고 뭐 500표 차이로 국회의원은 못됐지만 실제로 느껴보면 뭐 떨어지는 거 있던가요? 떨어지는 거요? 뭐 저한테 뭐 콩고물 떨어지는 그렇지, 거요? 그렇지. 없죠. 아, 제가 뭐가 일단 콩고물 있겠습니까? 하나 사드릴게요. 정말. 몇십억 푼돈 좀 주세요. 저. 그거는 저 좀 주세요. 자, 오늘 유흥식 주교가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레오 교황이 저번에 프란치스코랑 비슷한 분이더구만. 뭐냐면은 미국 사람이긴 한데 프란치스코도 마찬가지죠. 제일 가난한 사람들 옆에서 했잖아요. 페루가 남아메리카에 제일 가난하다며. 페루에서 약간 봉사활동 비슷한 개념을 했고 한국에 5번이나 왔어. 이제 유흥식 주교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 그 안부를 전하는 거고, 2027년에 세계 무슨 청년대회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때 교황이 한국에 옵니다. 네. 그때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요. 유흥식 주교가 얘기하는구나.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교황님하고 사진 찍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2년 후 교황도 원래 지금 그런 되잖아요. 2번 서신 주고 받았대요. 대통령하고 저 교황하고. 이미. 근데 27년에 하는 이거 세계 청년 대회 이거 가톨릭에서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 서울에서 열리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광훈 오나요? 맞죠? 거기는 교회여서. 그때는 빵에 있겠죠. 네. 자,
어쨌건 좀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 방향성 끝내주게 잡았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검찰 인사 논란이라든지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논란 한 하루 정도로 끝나고 그냥 계속 스피디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체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책과 이런 방향성이 거의 KTX급으로 가고 있다. 그 뉴스를요. 간밤에 뉴스를 이렇게 스크랩 해놓고 이건 꼭 전달해 드려야지 하는 거 그 다음날 지나고 나면은 반은 버려요. 큰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시사는 이틀만 지나면 그러니까 오래된 뉴스. 오래된 뉴스에 완전히 내용이 다 바뀌어 있어 막.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어떤 방송에 나가서 안철수 그 혁신위원장이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좀 있으니까 바로 하겠다고 그거 맞지. 그 이야기는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 혁신위원장 맡아달라고 하니까 또 안철수가 그걸 사양할 사람이 아니잖아. 네. 상관. 하겠습니다. 했는데 혁신위원이 지금 위원장 말고 한 뭐 4-5명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지금 비대위 성원석이가 이제 겸직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해라고 강요하는 상황. 안철수는 이 사람 싫다. 안 받아들여? 그럼 나 당대표 나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안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도장 깨기예요. 민주당 깨고 거기 가서 국민의힘 깨고. 장점이 개인적으로 장점. 그분 내내 V3 깔아가지고 바이러스 한번 돌려봐야겠다. 자, 재밌는 정당이기도 하고요. 저렇게 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어떤 보도에 보니까 한동훈, 뭐 안철수, 나경원 등은 나오지 말아야 더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야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럼 뭐요? 김재섭이나 김용태밖에 없잖아. 이준석 이준석 그 당이 아니니까. 다른 당이. 아니 네. 들어오라고 돼가지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자, 일단 재밌는 짤이었고요.